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쉬운 오피스 임정현입니다. 오늘은 파워포인트의 실무 활용 강의로 문서에 지정한 글꼴 깨짐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설치한 글꼴을 파워포인트에 녹여서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할 때 여러분이 사용한 글꼴은요, 해당 보고서의 퀄리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고요. 내용을 전달할 때 있어서 발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도 아주 중요한 항목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발표 보고서를 만들 때 원하는 글꼴을 사용하기 위해서 웹에서 폰트도 다운을 받고, 그렇게 다운받은 거 컴퓨터에 설치도 하고, 그렇게 설치한 거 문서에 적용도 하고,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설정한 글꼴이요, 상황에 따라 깨질 때가 있다는 거죠. 당연히 이유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대리가 파포 자료를 만들면서 원하는 글꼴을 검색하고 그 글꼴을 본인 컴퓨터에 설치하고 해당 글꼴을 문서에 적용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완성된 자료를 저기 위에 계신 분인 남 부장님한테 메일로 전송을 한 거죠. 그럼 남 부장님 컴퓨터에는 나대리가 설치한 글꼴이 똑같이 설치가 되어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나대리가 지정한 글꼴이 남부장 컴퓨터에서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설치한 글꼴이 상대방 컴퓨터에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깨지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실제 실습을 통해서요, 사용자가 지정한 글꼴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제대로 표시가 되도록 관련 기능을 한번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 사용되는 예제 파일은 제 세상 쉬운 오피스 카페 배우기 게시판에 올려놨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를 클릭하시면 청춘 열정을 말하다 라는 문구가 입력이 되어 있고, 이 글자에는 글꼴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스 메모리라는 글꼴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한스 메모리 글꼴은요, MS에서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기본 글꼴 아니고요. 제가 의도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추가 설치한 글꼴이에요. 그리고 그 글꼴을 현재 문서에 적용을 해 놓은 거죠. 그런데 이 문서를 다른 사람한테 보냈을 때 그 사람 컴퓨터에도 이 한스 메모리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명확하게 지금처럼 보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거 바탕체나 맑은 고딕체나 뭐 굴림체나 이렇게 글꼴이 다른 걸로 변형돼서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 나는 내가 지정한 글꼴 형태로 요 글자를 표시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관련 기능 해야 한다라는 거지요. 실제 파워포인트에서는요, 이 글꼴을 유지하면서 글자를 표현하는 방법이 되게 많아요. 그것 중에 일반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보통 세 가지인 거죠. 그 첫 번째가 이 글자를 그림으로 그냥 노출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슬라이드 빈 바닥을 클릭해서 개체 선택을 해지를 하시고요. Shift 키 누른 채로 글자 부분을 클릭하면 이 글자 박스 전체가 아마 선택이 될 거예요. 이 상태에서 Ctrl C 키 눌러 카피를 뜨시고요. 우리는 글자를 그림으로 붙일 거예요. 따라서 슬라이드 빈 바닥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붙여넣기 옵션 중에서요, 요거 그림으로 붙여넣기 옵션으로 쓸게요. 해당 메뉴를 클릭하시면 눈에 보이는 아웃풋의 결과는 뭐 글자가 두 개지만 오른쪽에 원본 글자를 클릭하면 내부의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면서 리본 영역의 도형 서식이라고 나오는 거고, 왼쪽에 사본 항목을 클릭하면 내부의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고 있지 않고 리본 영역의 그림 서식 도구가 나오고 있지요. 그래서 얘는요, 그림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 편집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읽기 전용으로 문서를 이제 배포한다 라고 할 때 가장 간단하게 내가 지정한 글꼴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문서를 상대방한테 보낼 때 PPT 문서로 보내는 게 아니고 PDF로 변환해서 보내는 거죠. 실제 파워포인트에서 PDF로 변환하는 거 어렵지 않지요. 보통 파일 탭을 클릭하면 여기 내보내기 라는 메뉴를 통해서 여기 PDF, XPS로 만들기로 있잖아요. 얘를 클릭하면 여러분이 가진 문서를 이렇게 PDF로 바로 변환해서 내보내줄 수 있습니다. PDF도
보통 라이터기가 없으면 읽기 전용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글꼴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도요, 이 글꼴 그대로 노출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드린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나 PDF로 변환해서 메일링하는 방법은 보통 읽기 전용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내가 추가 편집을 한다라고 하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추가 편집도 할 수 있고 PPT가 가진 고유의 기능을 다 쓰면서 이 문서를 저장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파워포인트의 옵션으로 거시는 거예요. 파워포인트의 저장 옵션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리본 영역 왼쪽 끝 파일 탭 클릭하시면 가장 왼쪽 하단에 옵션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해당 항목을 클릭하시면요. 파워포인트 옵션 관련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고요. 저장 관련 옵션 지정할 거니까 왼쪽 항목 중에서 저장이라는 항목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래쪽으로 조금만 스크롤링 하시면요. 여기 있네요. 파일에 글꼴 포함이라고 되어 있지요. 파일에 글꼴 포함 체크 하시면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프레젠테이션에서 사용된 문자만 포함해서 저장하겠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모든 문자를 포함해서 저장하겠다 인 건데요. 이 첫 번째는 파워포인트에서 여러분들이 타이핑한 문자에 해당하는 글꼴만 저장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보통 이제 추가 편집이 발생되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읽기 전용으로 할 때 많이 사용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말 그대로 그 글꼴의 모든 획, 모든 문자를 죄다 포함해 저장하겠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얘는 모든 획을 저장하는 거니까 용량이 첫 번째보다는 좀 클 수 있어요. 하지만 제3자가 보고서를 보다가 부분 편집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라고 할 때는 모든 문자를 포함해 줘야 그분이 추가 편집을 해도 여러분이 설정한 글꼴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두 번째 거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확인 하시면요. 나중에 이 파워포인트를 저장해야지 요 저장 버튼을 누르면 아래쪽 여기 하단에요. 글꼴을 포함하는 중입니다. 라는 멘트가 나오면서 이제부터는 어떤 컴퓨터에 가든지 간에 무조건 이 글꼴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자가 필요에 의해 설치한 글꼴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정상적으로 표시가 될 수 있도록 관련 기능 수행해 봤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